28. 무도회가 있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나 아르까지예브나는 남편에게 당일로 모스크바를 출발한다는 전보를 쳤다. 아니에요. 난 가야겠어요. 꼭 떠나야 해요. 하고 안나는 자기가 급작스레 계획을 변경한 사연을 올케에게 설명하는데 마치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숱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야 겨우 생각난 듯한 말투였다. 아니, 오늘 떠나는 게 제일이에요.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오찬을 집에서 하지 않았으나 저녁 7시에는 누이 동생을 배웅하러 돌아오겠노라 약속하였다. 끼찌 역시 골치가 아파 못 온다는 쪽지를 보내고 찾아오지 않았다. 돌리와 안나는 애들과 가정교사 영국 여자를 상대로 쓸쓸히 오찬을 마치었다. 애들이란 워낙 기분이 변하게 잘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혹시는 진에 민감하여 이날의 안나가 자기들이 무척 따르며 같이 장난질하던 전날의 고모와 영 딴 사람이 된 듯 이미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는 것을 눈치챈 탓인지 어쨌든 그들은 갑자기 이 고모에게 메어달려 같이 놀고 응석을 부리는 일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연은 그야 떠나건 말건 그런 데는 애당초 아랑곳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안나는 오전에 내내 길 떠날 차비에 분주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의 친지에게 편지를 쓰고 여러 가지 계산서를 정리하고 행장을 꾸렸다. 그런데 어쩐지 돌리에게는 안나가 마음 한구석에 시름이 걸려있는 듯 퍽 기분이 편치 않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돌리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심정으로서 일정한 원인에서 오는, 그것도 대부분 경우에 자신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 우울한 기분이었다. 오찬을 피라고 나서 안나는 옷을 갈아입으러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래 돌리도 그를 뒤따라갔다. 웬일이요? 누이는 오늘 참 이상해요. 하고 돌리가 말했다. 내가? 언닌 그렇게 보여요? 난 별로 이상한 건 없지만 어쩐지 기분이 언짢아서 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울고 싶어지는군요. 참 어리석기 짝없는 일이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요. 이렇게 안나는 재빨리 말하고는 밤에 쓰는 부인용 모자와 마사수건 같은 것을 집어넣고 있던 조그만 손가방 위에 빨갛게 상기된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의 눈은 유난히 반짝이고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다. 난 빼제르부르크를 떠날 때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더니 이번엔 여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겠지요. 누이는 여기 와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게요. 누이는 여기 와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게요. 하고 안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돌리는 말하였다. 안나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올케를 쳐다보았다. 그런 말 말아요. 돌리,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또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난 이따금 참 이상한 생각이 들곤 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무턱대고 나를 추켜올리려 하는지 말이요. 내가 무엇을 할게요? 또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이번 일만 해도 그저 언니 마음속에 오빠를 용서해 드릴 만한 사랑이 있었기에 마련이지 뭐. 하지만 누이가 아니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는지 알게 뭐예요. 참말이지 안나는 행복한 여자야. 하고 돌리는 말했다. 누이야 마음속이 티 없이 맑고 편하니 말이요. 하지만 사람마다 속에는 남모를 고민이 있는 법이라오. 영국 사람들이 말하다시피. 아이, 누이에게 무슨 그런 것이 있겠어요. 누이야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누이야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글쎄, 있으니 말이죠. 이렇게 불쑥 안나는 말하였다. 그러자 뜻밖에도 눈물 어린 얼굴에 능청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라 입가에 잔조림이 잡혔다. 아이, 그래요. 하지만 누이의 그 시름이란 유머러스한 것이지 암담한 것은 아닐 거야. 하고 빙글거리며 돌리가 말하였다. 아니에요. 암담한 거랍니다. 내가 어째서 내일까지 묵지 않고 부랴부랴 오늘 떠나기로 했는지 언니는 아세요? 이걸 고백하긴 나로서 퍽 괴로운 일이지만 언니한테 털어놓고 얘기하겠어요. 안나는 결심을 한 듯 안락 의자에 몸을 던지고 돌리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돌리는 안나가 귓부리까지 곱슬곱슬 까만 머리칼이 흘러내린 목덜미까지 불시에 새빨개지는 것을 보았다.
글쎄 말이요. 하고 안나는 말에 이었다. 언니는 끼찌가 왜 오천에 안 왔는지 아세요? 나를 질투하고 있는 거랍니다. 내가 이를 망쳐 말하자면 나 때문에 어젯밤 무도회가 끼찌에게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돼버린 거지요. 하지만 정말이지 난 죄가 없어요. 혹시 있다면 조금 있을까? 이렇게 그는 조금이라는 말을 길게 뽑으며 가냘픈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휴, 신통이도 스티브와 똑같이 말하시네. 하고 돌리는 웃어대었다. 안나는 새침해졌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난 오빠와는 달라요. 하고 안나는 이 말을 찡그렸다. 난 단 1분간이라도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면서 지내치는 성미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언니 앞에 이런 말까지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나는 말하였다. 그러나 이런 말을 입 밖에 낸 그 순간 안나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감촉하였다. 사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였을 뿐더러 나아가서는 우론스키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으려는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예정보다 일찍이 떠나버리려 하는 것이었다. 글쎄, 나도 스티바한테 그런 얘기는 피뜩 들었어요. 누이가 그 남자와 마주르가를 추었다지요. 그리고 글쎄 나도 스티바한테 그런 얘기는 피뜩 들었어요. 누이가 그 남자와 마주르가를 추었다지요. 그리고 그이가 아마 언니는 상상도 못할 테지만 참 일이 어찌도 우습게 되었는지 난 그저 중매를 서주려고 했던 것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군요. 어쩌면 내가 무심중에 다시 낯을 붉히는 안나는 말문이 막혔다. 뭐 그들도 이제 곧 그걸 뉘우치게 될 텐데요. 하고 돌리가 말했다. 혹시 그이가 조금치라도 진정으로 무얼 어쨌다면 나도 아닌 게 아니라 참 딱하게 될 거예요. 하고 안나는 돌리의 말을 가로챘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이제 곧 죄다 잊어지고 끼찌도 차차 나를 원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끼찌를 위해 이 혼인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를 않는다오. 글쎄 그 우론스키라는 사나이가 단 하루 사이에 누이에게 홀딱 반해버릴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런 혼인은 파탄되는 게 차라리 낫지 뭐. 아휴, 언니도 그런 실없는 말 그만두어요. 이렇게 안나는 말하였다. 그러나 은근히 자기 마음에 사로잡고 있던 생각을 남이 입 밖에 내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만족한 듯 짙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이렇게 여기를 떠나가게 됐군요. 그처럼 사랑스러운 끼찌를 자기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참 얼마나 귀여운 처녀인데. 하지만 언니가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시겠죠? 네? 돌리 언니? 돌리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다. 그는 내심 안나를 사랑하는 터였지만 안나에게도 마음 약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저욱이 유쾌한 일이었다. 원수라고요? 그럴 리는 없어요. 내가 언니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언니들도 모두 나를 사랑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난 전보다 곱절 더 언니네가 정겨워지는군요. 하고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안나는 말하였다. 오늘은 왜 바보처럼 내가 이럴까? 안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였다. 방금 정거장으로 떠나려는데 그제야 스제판 아르카지이치가 유쾌한 듯 새빨간 얼굴로 포도주와 담뱃내를 풍기면서 어슬렁어슬렁 돌아왔다. 돌리도 어느덧 안나의 감상 중인 기분에 물젖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누이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속살거렸다. 누이한테 내 진정으로 말이지만 안나가 날 위해서 힘써준 일을 난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이를 사랑한다는 것, 제일 다정한 것으로 언제나 사랑하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니, 내가 무슨 공이 있다고요? 뭐를 말이에요. 안나는 올케를 키스하며 눈물을 감추고 이렇게 말하였다. 누이는 내 마음을 잘 알면서도 그래. 자, 그럼 안녕히 가요, 언냐. 그럼 안녕히 가요, 안나.